예, 도함수의 활용 접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접선 마지막 시간이고, 이번 시간에 저번에 예고했던 바와 같이 그 3차식이나 4차식이 나왔을 때 계산하는 방법,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3차식 같은 경우에는 곱의 공식도 조금 알아야 된다고 했고, 조립제법 같은 것도 조금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도 다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접선은 유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총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함수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고,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뭐냐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곡선의 접선을 그었을 때입니다. 말이 조금 복잡한가요?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쉬워요. 이렇게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곡선막, 원래 우리가 유형 1에서는, 유형 첫 번째에서는 여기 곡선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점이, 그 접선이, 그 점이 있었고 이 점을 지난 접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접선 밖에,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이 점에서 여기에다가 접선을 그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도 그 접점이 생기죠. 그죠? 이때에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게 유형 3입니다. 그래서 유형 3이 뭐냐면, 유형 3번 함수 곡선 밖의 점이라고 할게요. 그냥 곡선 밖의 점에서 땡땡땡 근 접선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줘요. 문제에서는 곡선 밖의 점에서 그었다 이런 표현을 안 줍니다. 이런 표현 안 준다. 이런 표현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주나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줘요. 점 1,-2에서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 줍니다. 자, 약간 우리가 뉘앙스를 조금 읽어야 되는데요. 이 점에서요, 여기에 근 접선이라고 하는 거야. 유형 1에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어디 위의 점 어디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함수가 있으면, 곡선이 있으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나오고, 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유형 1번은 함수 위의 점 어디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고, 유형 3번은 점 어디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의 뉘앙스를 약간 파악을 잘해야 돼요. 쌤 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예제로 들었던 것도 아마 지금 1,-2였던 걸로 쌤이 기억을 하는데, 그죠? 예제 1,-2로 들었었죠. 이때 1,-2 들었었죠. 오늘도 1,-2입니다. 그래서 저번 거를 보면요, 그 유형 1번을 할 때 1,-2를 x랑 y에 각각 집어넣어 버리면 딱 성립을 해요. 좌변과 우변이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 1,-1을 집어넣어 보세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우변은 2가 되죠. 좌변은 얼마 됩니까? -2가 되죠. 서로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는 그 곡선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곡선 바깥에 있는 어떤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그래프를 x제곱 플러스 1은 이제 우리가 그림 그릴 줄 알죠.
좌표 평면이 있고 이차함수 그리는 방법 알고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한 칸 올라온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1,-2라면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이겠네요. 그죠?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도 그어지겠고 뭐 이렇게도 뭐 마음만 먹으면 뭐 그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이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점 함수 밖의 점에서 그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둡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나요? 라고 물으면 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무조건 미분해. 미분하고 봐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왜냐면 미분을 하면은 뭐가 나와요? 기울기가 나오죠? 접선에 저 기울기가 나오죠? 미분부터 하세요. 미분하면요. fx가 x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f'x는 얼마가 됩니까? 2x가 됩니다. 네, 이까지 일단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형 3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요. 유형 3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접점의 좌표,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기입니다. t라고 놓기. 이게 제일 유형 3번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기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뭐 치안이라고 하면 치안이고 변환이라고 하면 변환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니? 라고 물으면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접점이니까 그죠? 여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접점의 좌표를 잡으면 일단 우리가 t, y 좌표를 따져야 되니까 t제곱 플러스 1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였죠. 접선의 방정식 접방 어떻게 됐었습니까? 접방은 y 마이너스 그죠? fa는 f 프라임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었죠. 근데 지금 요 a 자리가 그죠? t죠, 그죠? y 마이너스 ft는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 식에서는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봅시다. y 마이너스 ft가 얼마였냐면 t제곱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 다음 f 프라임 t가 얼마니라고 물었을 때 f 프라임 x가 2x니까 f 프라임 t는 2t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또 한 번 더 풀어주시면 조금 귀찮겠지만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유형 3번은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3차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더 학생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유형 3번이 나왔다라고 하면 계산 좀 철저하게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y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은 2tx 마이너스 2t 제곱이고요. 그러면 y는 2tx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접선이라는 거죠. 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접선은요. 여기가 아까 몇 컴마 몇이라고 했어요? 1,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자, 일단 2번이 접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점을 넣어라 입니다. 점을 넣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접선에는요.
1,-2가 들어가거든요.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x자리에 1을 집어넣고 y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포함을 할 경우에, 그 함수 위에 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유형 1번에서 주어진 점들도 그 함수 다 때려 넣으면 다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그럼 점을 넣습니다. 점을. 그러면 y자리에 -1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 t에 x자리에 1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제곱이고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얘가 이렇게 되네요. 요것도 다 넘겨봅시다. 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그러면 이 수분해가 좀 쉽게 되네요. 그리고 t가 얼마로 나옵니까? 3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t가 우리가 접점의 x좌표라고 했잖아요. t가 접점의 x좌표죠. t가 접점의 x좌표죠.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 하나 있고, 그죠? 3일 때도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선이 두 개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접선이 두 개가 나왔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접선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식에서는 다른 제약 조건이 없었고 t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대충 그려보면 또 대충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접선이 두 개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는 t를 3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식은요. 하나의 식은 네 번째 t 대입이면 하나는요. y는 마이너스 2x가 나오고요.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마지막 하나는 y는 6x-8이 나오게 됩니다. 예, 계산 과정이 조금 깁니다. 이 유형 3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내신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푸냐가 내신에서는 관건이 될 거고요. 수능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그게 크게 사람들마다 속도 차이는 별로 안 날 겁니다. 그런데 내신 같은 경우를 준비할 경우에 요 유형 3번 같은 경우에 속도가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지금 뭐 예를 조금 더 들어주고 싶었는데 별 설명하는 과정이 없었어도 그죠? 내용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산 과정이 끊김이 없어야 되고 빨라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문제를 하나 더 풀어주는 대신에 한 번 더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센이나 교과서 같은 걸 보면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점 1,-2에서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의 큰 점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1이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서로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함수 밖에 있는 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뉘앙스를 얻을 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미분을 하세요.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f'x가 나옵니다. 즉 도함수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도함수가 나옵니다. 도함수. 미분 계수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접점의 좌표를 그죠?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습니다.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기. 자, 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쌤이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중하위권부터 시작해서 이 경우는 나중에 그 중상위권도 살짝 좀 헷갈려요.
왜냐면 유형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다 잡고 가는데 유형 3번이 나왔을 때 요 빨간색 걸로 표시했던 부분 있죠.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기. 이 부분을 깜빡 잊어서 이제 어떻게 하지?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이까지 과정은 다 성공해냈고 이까지 과정도 다 성공했는데 여기서부터 막혀버립니다.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기. 이거를 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임의로 t로 놓는 거야. 그럼 쌤 a로 놓으면 안 됩니까? a로 놔도 됩니다. a로 놔도 되는데 a로 놓을 경우에는 가끔 글자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죠? 그 구로 보는 학생들도 좀 나와요. 보니까 t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보는 학생도 가끔 있긴 한데 a든 t든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접점의 x좌표는 다른 글자로 우리가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에다 딱 넣어주고요. 쭉쭉 가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점을 넣으랍니다. 점을 넣어라. 어떤 점을 넣으라는 건데요. 함수 밖에 있는 점을 넣으세요. 함수 밖에 있는 점을 집어넣게 되면 x좌표는 x에, y점은 y에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뭐 2차 방정식이건 3차 방정식이건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주면 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근들을 가지고 또 원래식에다가 집어넣으세요. t에다가 대입을 하세요. t는 얼마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옵니다. 이 과정이 내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꽤. 왜냐면 지금 이 식만 보더라도 좀 많이 길죠. 많이 길고 이제 3차식이 나왔고 4차식이 나오면 와 이거는 한 문제 푸는데 암만 잘하는 사람도 그냥 단순한 계산과 단순한 나열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유형 3번이란 것만 안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잘하는 애들이랑 알기만 아는 애들이랑 계산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계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느긋하게 하면 되는 거고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이걸 잘하건 못하건 간에 잘하는 애들과 차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실수 안 하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쌤이 조립제법 같은 거를 오늘 예를 들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다음 시간에 조립제법 간단하게 한 방법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많았고요. 접선 내용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는 이제 가끔 보게 될 호배 공식이랑 그 3차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